이제 출국도 한 달 정도 남아가지고 그때 여태까지 쓴 돈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어마무시합니다. 9월부터 보면은 이때 제가 16일 날 독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마랑 들어와서 여행을 했고 그때는 이제 제 돈을 쓰진 않았죠. 그런데 여기 자취방 보증금이나 아니면 학교에 등록해야 되는 그런 피를 내야 돼요. 보증금 1251유로, 세미스터 피 328유로, 250유로는 뭐 생활 정착 비용, 그릇이나 이불 같은 게 전혀 없었어가지고 이케아 가서 한 이 정도 썼던 것 같아서 이 정도 적어서 1829유로가 나왔는데 이게 한 얼마 정도 되냐면 248만 원이네요. 이건 보증금이 섞여 있어서 조금 많이 나온 건데 정착 비용 같은 경우는 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그릇 같은 경우도 여기 사시던 분 거를 물려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중고나라 같은 데서 사신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이케아 가서 새 거를 사가지고 조금 더 많이 나온 거지 않을까 싶고 이제 본격적으로 10월부터 넘어가 볼 텐데 이게 제가 독일 계좌랑 한국 계좌를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입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참고 정도로만 썼고 이제 지출은 생활비, 고정지출, 여행비용, 쇼핑, 외식비, 현금 지출, 기타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제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뭔가 허함에 알디를 하루에 뭐 몇 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429유로 정도 나왔고 뭐 고정지출 같은 경우에는 월세나 아니면 뭐 핸드폰 비용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474유로 나왔고 이때 여행을 뭐 친구들이랑 논 거나 아니면 그냥 근교 간 것도 다 포함을 시켰어서 한 189유로를 별로 안 나왔어요. 그리고 쇼핑 300유로, 외식비 친구들 밥 먹고 스낵 사 먹고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10월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1528유로 정도 나왔고 이게 한국 돈으로 20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비율을 살펴보면 고정 지출이 제일 많이 나갔어요. 10월에는 뭐 생활비랑 비슷비슷하지만 11월 정말 길죠. 프랑스도 갔고 이때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여행을 갔어요. 이제 저희 학부가 방학이었어가지고 근데 갔는데 포르투갈 정책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코로나 정책이. 그래서 뭐 PCR을 못 받아가지고 비행기 놓치고 뭐 버스 재예약하고 호텔도 다시 예약하고 그래서 돈이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비용을 쫙 보시면 이제 1626유로에서 제가 97유로를 뺀 게 정산한 거예요. 이제 뭐 제가 같이 다닌 사람 것까지 함께 결제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뭐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한 겁니다. 이제 1528유로 제일 많이 나왔죠. 총 해서 4686유로 10월에 한 3배 정도가 나왔네요. 이게 여행이 진짜 크다니까요. 와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637만 원. 이게 뭐 여행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쵸? 12월도 보면은 제가 이때 진짜 바빴어요.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12월 초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일주일 수업 듣고 다음에 바로 스위스로 넘어갑니다. 스위스가 진짜 돈이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교통비 하나도 20만 원이 훌쩍 넘고 뭐 스키도 탔고 그리고 뭐 숙소비에다가 뭐 이런 게 많이 나갔어가지고 정말 기대가 되는데 보면 633유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쇼핑이나 외식비는 그렇게 크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2279유로가 나왔는데 12월에 어디를 갔냐면 12월 초에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왔죠. 그 다음에 바로 스위스 갔다 왔죠. 그 다음에 그 돌아온 새벽에 바로 폴란드를 갔죠. 그리고 12월 말에 크리스마스 방학 때 니른베르크, 뮌헨, 만하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쁘게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여행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3달 동안 얼마를 썼냐면 한 12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여러 블로그를 보면은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총 기간 해가지고 1,000만 원 조금 안 되게 쓰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진짜 막 2천, 3천만 원 정도 엄청 많이 쓰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근데 이게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여행을 저만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니면 돈이 이렇게 많이 깨질 수밖에 없지만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외식 비용보다는 이런 장 보고 요리하고 이런 게 훨씬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돈을 최대한 아끼고 싶으시다면 여행을 많이 가더라도 가서 해먹는다든지 외식을 좀 줄이고 그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호텔을 많이 다녔어가지고 많이 못 해먹었는데 그리고 저처럼 가계부를 몰아서 쓰시지 마시고 그달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돈을 제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외식을 줄이고 장을 봐서 요리를 해먹는 게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외식 물가가 진짜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한식당이 제가 느낀 바로는 조금 고급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김치찌개 같은 경우도 우리는 식당 가면은 비싸봤자 한 8,000원? 이러지 않나요? 근데 여기는 뭐 20유로, 22유로 막 이 정도 해버리니까 한식을 먹고 싶어서 한식당에 가면은 그 정도 돈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는 장을 봐서, 그러니까 한국 한인 마트더라도 장을 봐서 요리를 해 먹으시는 게 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1월에 프랑스를 또 갔다 왔어요. 돈이 또 많이 나갔겠죠? 나가서 이제 내일이면 보험비가 나가는 날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기도 했고 오늘 또 장을 봐야 됐어가지고 어제 한국 계좌에서 독일 계좌로 모인 송금을 통해서 송금을 빠르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내용을 보면은 제가 어제 5시 37분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인 가상 계좌에 송금을 했어요. 입금이 확인됐다고 바로 연락이 왔고요. 이제 자려고 12시 반에 핸드폰을 보니까 이제 서류가 정상 접수됐다고 이제 송금 진행될 거다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한 5시간 지난 후죠. 그래서 바로 입금이 됐습니다. 진짜 빨라요. 그 뭐 수수료 싼 것도 싼 거지만 학생 할인도 되는 것도 정말 좋지만 무엇보다 좋은 게 이 스피드, 이 속도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저번에 컨텐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분? 막 2분 만에 온 경우도 있었고 교환학생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보증금이나 아니면 학교에 내야 되는 뭐 수수료, 이용비 이런 거나 한국에서 해외 계좌로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막 5,000원씩 떼가고 은행에서 5,000원 뭐 몇천 원씩 떼가고 환율도 진짜 비싸고 시간이 빨라봤자 한 3일? 뭐 이 정도로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죠. 막 저는 맨날 걱정했단 말이에요. 이 기간을 넘겨버리면, 그러니까 입금 기간을 넘겨버리면은 과정이 되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이때는 가겠지 하면서 계속 핸드폰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모이는 그냥 그럴 걱정 없이 빠르게는 막 5분 안에 그리고 못해도 한 하루 안에 이제 한 5시간, 6시간만 지나면 돼 있으니까 그런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제 송금한 거를 가지고 제가 오늘 장을 봐왔는데요. 독일이 장 보는 물가가 진짜 싸거든요. 딸기도 250g 한 이 정도 되는데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8개가 들었는데 되게 크고 진짜 맛있어요. 이게 딸기가 얼마냐면 2,600원, 한 3,000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한국에서 이거에 한 좀 1.5배 정도 되는 게 15,000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여기가 싼 거구나. 그래서 일단 한번 보면은 이제 딸기 1.99유로 그리고 계란 10개에 1.59유로 그리고 그 바게트 빵 0.95유로 1유로가 안 돼요. 그리고 베이컨 0.99유로 1유로 또 안 되고 이제 아이스크림 3.29유로 상추 1.65유로 우유가 1리터에 0.83유로입니다. 바나나는
두 개에 0.31유로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트 0.69유로, 아무튼 뭐 여러 해가지고 이 정도 나온 게 14.14유로입니다. 14.14유로가 19,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를 한국 물가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신세계몰 찾아볼게요. 1kg에 26,505원이니까 250g이거든요. 제가 산 딸기가. 그러니까 4로 나누면 6,600원 정도로 할게요. 다음에 계란이 왔어요. 보이시나요? 흔적들. 쭉 더했는데 44,384원이 나왔습니다. 2배가 넘는 가격이에요. 똑같은 양으로 장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대한 장을 보시는 게 교환학생 생활에 있어서 득이 됩니다. 외식을 좀 줄이시고 여행 갈 때만 외식을 좀 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홈타운에 있을 때는 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외식을 좀 줄이고 장을 보면서 요리를 해먹으면서 돈을 아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인 송금을 통해서 은행 송금보다 훨씬 저렴하고 또 학생 할인도 되니까요. 수수료도 훨씬 저렴하고 환율도 좋게 송금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빠른 송금 시간. 갑자기 돈이 훅훅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보험비를 못 낸다든지 아니면 월세가 밀린다든지 하면은 정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빠른 송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빠른 송금에 있어서 모인 만한 송금 서비스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인 글로벌 프렌즈로 활동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제가 이걸 활동을 안 했어도 친구들도 많이 추천을 해줬을 것 같아요. 교환학생을 다녀온 친구들이나 선배 언니들도 한 번씩 모인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천을 받아서 썼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쓰시면서 돈도 많이 아끼시고 그리고 시간도 단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볼게요. 안녕.